네,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2차 시 경우의 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하는 내용,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내용 한번 볼게요. 성취 기준인데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합의 법칙을 써야 하는 문제인지 또는 곱의 법칙을 써야 하는 문제인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까지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합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이라고 하자. 두 개를 더한다. 이것이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이 전체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얘가 돼요.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것이 또 곱의 법칙과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어렵지 않죠? 4의 배수를 구하자. 1부터 20까지 4, 8, 12, 16, 20 이렇게 돼요. 또 7의 배수 7, 14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5개고 얘는 2개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2개를 더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5 더하기 2 해가지고 7개가 된다. 얘가 만약에 4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면은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외하고서 나머지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x, y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게 되면은 양의 정수 있고요. 음의 정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누가 있냐면 0이 있어요. 근데 음이 아닌 정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0이거나 또는 양의 정수. 다시 얘기하면 이제 자연수 파트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거다.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x든 y든 둘 중에 하나 기준 잡으셔서 전 앞에 있으니까 x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x가 0이라고 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다. y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그렇죠. 또 3까지 갈 수 있어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순서상이요. 요렇게 이제 써보시면은 0,0, 0,1, 0,2, 0,3 요런 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또는 x가 0인 경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이번에는 x가 한 1인 경우 생각해 볼까요? x가 1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y가 0 되고요. 괜찮죠? 둘이 더해가지고 1이니까 1 되고요. 2 됩니다. 3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3 되면은 둘이 더해가지고 4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죠. 자, 이번에는 x가 2라고 치자. x가 2인데 둘이 더해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경우의 수가 달랑 2개 돼요. 맞아요? 2,0이거나 2,1이거나. 자, 마지막 네 번째 x가 3이라고 치는 거죠. x가 3이라고 치면 더해가지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밖에 없다. 그래서 총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다 더해가지고 몇 개의 순서상 구하실 수 있냐면 총 10개 구하실 수 있어요. 괜찮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문제 3번. 혜린의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아주 쉽죠? 이게 뭐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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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몇 개예요? 네, 9개가 됩니다. 굳이 얘를 이제 합의 법칙으로 나타내자면 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다 더하시면은 9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아까 성취 기준을 보실 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랬는데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두 번째 챕터인 곱의 법칙으로 옵니다. 곱의 법칙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요.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 된다. 이것을 곱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서는 얘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얘를 조금 더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형태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돼요. 잇따라 일어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아니면은 A와 B가 세트로 일어난다. 요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동시에 일어나거나 세트로 일어난다. 두 개 한꺼번에 구하셔야 되잖아요. 두 개 구해가지고 곱하시면 됩니다. 앞에 이제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고 세트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그것을 구해서 곱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두껍네요. 소설책 5권과 시집 4권이 있다. 소설책과 시집을 한 권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총 몇 개 준다는 거죠? 소설책 하나, 시집 하나, 총 2권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시에 또는 세트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시면 된다. 소설책 5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방법, 당연히 5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는 시집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시집도 세트로 이제 받으셔야 돼요. 시집 4권 중에 1권 받는다? 4가지가 돼요. 괜찮으시죠? 2개를 세트로 같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5, 4, 2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예제 2번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앞서서 풀어봤던 문제랑 전혀 다른 유형 같지만 실제로는 곱의 법칙으로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거든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쵸? 1, 2, 3, 4, 6, 8, 12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가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72라는 좀 쓸만한 숫자를 가지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숫자를 가져다가 나눠야 72가 나누어 떨어질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생각하셔야 되느냐, 7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72가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수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72 소인수 분해하시면 8, 9, 72 해가지고 2가 3개, 3이 2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맞나요? 8, 9, 72로 소인수 분해가 된다. 이제 약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72 어떤 숫자를 가지고 와야 나누어 떨어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한 5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그쵸? 2나 3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로는 나누어 떨어지기가 어렵다. 5는 72의 약수가 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6 같은 건 어때요? 2의 4제곱이거든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얘를 나누면서 분모에 2가 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2가지 정도 예를 들어 봤기 때문에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분모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일단 2나 3의 거듭제곱들로 나타내어지는 숫자들이고요. 두 번째, 2를 넣을 때는 3개 이상 넣으시면 안 돼요. 그쵸? 또는 3을 넣을 때는 2개 이상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2를 맥시멈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느냐? 3개까지. 넣을 수 있고 또는 2개 괜찮아요. 2의 제곱이면 4니까 나눠 떨어집니다. 또는 1개 괜찮아요. 그쵸? 넣지 않으면 2를 넣지 않게 되면 이거 1이기 때문에 결국 72의 약수가 맞거든요. 2를
3개 넣던가 2개 넣던가 1개 넣던가 0개 넣으면 얘가 72의 약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3을 가지고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3 2개 넣을 수 있어요. 맥시멈 2개, 3이 1개 또는 3이 0개. 괜찮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더불어서 2를 넣었을 때 3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맞나요? 3개나 2개나 1개나 0개. 3을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2개나 1개나 0개.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2가지. 실제로 아까 구하다 말았는데요. 이 부분 약수의 개수 구하던 거를 계속 구해 보시면 9가 빠졌네. 9가 빠졌고요. 12,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8, 그 다음 24, 36, 72 해가지고 총 12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일이 구하시기보다는 지금 배운 방법 이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구하실 수가 있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화면을 좀 멈춰 놓으시고 문제 5번을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신다 하면 예제 2번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풀 줄 아시면 요 3개 푸는데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실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5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소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한다. 48이라고 하는 것은 16 곱하기 3 되거든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이 1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볼게요. 48, 2의 4제곱 곱하기 3이 하나. 얘를 완전히 나누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2가 4개 또는 3개 또는 2개, 1개 아니면 0개 이렇게 되죠. 또는 3이 1개, 3이 0개. 2를 몇 개 넣을 것인가 고민할 때는 5가지 경우의 수 나올 수 있고요. 3을 몇 개 넣을 것인가 고민할 때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얘가 5 곱하기 2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10개가 됩니다. 두 번째 108이에요. 108이다 라고 하는 것은 36 곱하기 3 되니까 49, 36 곱하기 3 소인수분해 하시면 108은 2가 2개, 3이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얘를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가 맥시멈 2개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를 2개 넣거나 1개 넣거나 또는 넣지 않아도 상관없죠.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을 3개 넣거나 2개 넣거나 1개 또는 넣지 않아도 죄송해요. 얘가 3을 1개 또는 3을 0개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여기 3가지, 4가지 해가지고요. 3, 4, 12 12개의 약수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마지막 120 됩니다. 120은 소인수분해 하시면 세 덩어리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는 다른 점은 없습니다. 일단은 얘가 12 곱하기 10 되고요. 2가 3개 그리고 3이 하나 그 다음에 5가 있나요? 15 그런 것 같아요. 얘를 나눌 수 있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3이 하나 5가 하나 2를 맥시멈 3개까지 넣을 수가 있다. 또는 2개, 1개, 0개 맞나요? 그 다음 3이 1개 또는 0개 5가 1개 또는 0개. 그래서 각각이 지금 4가지, 2가지, 2가지.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셔가지고 16개의 양의 약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 다음 식을 전개할 때 몇 개의 항이 생기는지를 구하세요. 그랬는데요. 문제 5번이랑 또 전혀 다른 유형인 것 같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슷해요. 곱의 법칙을 활용하시는 문제입니다. 일단 나는 감이 잘 안 온다 하시면 전개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전개를 해서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AX가 나오고요.
이렇게 전개하시면 AY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AG 나옵니다. 3개. A에서 3개가 나오는구나. 마찬가지로 B에서도요.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총 3개의 항이 나오게 돼요. C를 가지고도 전개해 보시면 총 3개의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일일이 다 이제 구해 보시면은 B를 이용해서 전개한 항도 BX, BY, BG. 그럼 C를 이용해서 구한 항도 CX, CY, CG 이렇게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총 9개의 항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모두 다 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자, 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앞에 가로에 안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랑 뒤에 가로에 있는 문자 중에 하나가 만난다는 거죠. 아,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곱하면 되는구나. 경우의 수가 금방 나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치우고,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고, 치우고, 예, 치우고 싶어요. 네, 치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쪽에 있는 괄호에서 A나 B나 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자, 이번엔 뒤쪽에 있는 괄호에서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근데 앞이나 뒤에서 하나만 택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세트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2개를 곱해주시면 총 9개의 항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훨씬 좋죠?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괄호가 3개예요. 그렇지만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첫 번째 괄호에서 A나 B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2가지. 두 번째 괄호에서도 X, Y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2가지. 마지막 세 번째 괄호에서도 P, Q, R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이게 3가지. 동시에 세트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 곱하게 되면 12가지가 나오게 된다. 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확인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 단원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셨으면요. 2문제 푸는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풀 수 있다 하시면은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분들은 바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3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의 자리 수는 3의 배수, 10의 자리 수는 홀수, 1의 자리의 수는 소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3자리 자연수입니다. 아, 3자리.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숫자가 총 3개. 예를 들면 123 뭐 이런 거죠. 자, 100의 자리의 수는 여기 들어가는 수는 3의 배수였으면 좋겠대요. 어렵지 않죠? 3이나 6이나 9 이런 거 넣고 싶은 거예요. 12 이런 건 안 돼요. 그쵸? 100의 자리 숫자라고 하게 되면은 한 개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쵸? 자,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였으면 좋겠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있냐? 1, 3, 5, 7, 9 이렇게 5가지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의 자리의 수가 소수인 것 그랬거든요. 소수 뭔지 아세요? 네,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이면서요. 예전에 이거 100 이하의 소수 외우고 뭐 이렇게 시키는 선생님들 많았거든요.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소수가 4개 있어요. 2, 3, 5, 7 그렇습니까? 이것 외에도 뭐 11, 13, 17, 19 23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한 자리 수만 찾게 되니까 2, 3, 5, 7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10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3가지 맞나요? 이렇게 3가지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이 5가지 그리고 1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이 4가지 적당히 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335랄까 아니면은 그쵸 972랄지 이런 식으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다. 좋아요. 답은 몇 가지가 되냐면 60가지가 되나 봐요. 예.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대요.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중요한 포인트 짚고 넘어가야 되죠, 지금.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다가 각각 숫자를 하나씩 넣으려고 해요. 그거 아시죠? 100의 자리 맨 앞에다가 절대로 넣을 수 없는 숫자 있어요. 뭐예요? 0입니다. 0을 넣는 순간 100의 자리가 사라지면서 두 자리 숫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100의 자리에다가는 0을 넣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서 또 다른 조건이 있네요. 좀 까다롭네. 5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숫자가 5의 배수라면 좋겠다. 그러면 5의 배수가 가지는 특징을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자, 5의 배수. 5.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10, 15, 20.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5의 배수는 외우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쵸? 공통적으로 보시면 1의 자리에 숫자가요. 5가 되거나 아니면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1의 자리 숫자가 0인 경우 괜찮으시죠? 예. 두 번째는 1의 자리 숫자가 5인 경우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 서로 다른 거 선택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1번과 같은 경우에 0, 1, 2, 3, 4, 5 중에서 0은 이미 썼어요. 그쵸? 썼으니까 이건 넣을 수가 없고 그러면 1, 2, 3, 4, 5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자. 여기다가 넣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5가지. 괜찮으시죠? 자, 이번에는 이 중에 하나를 넣었으니까 예를 들면 뭐 3을 넣었다고 칠까요? 남아있는 숫자가 4개가 되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10의 자리에다가 넣는 경우의 수 4가지가 됩니다. 5, 4, 20까지 돼요. 맞나요? 예.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총 6개, 0, 1, 2, 3, 4, 5. 6개의 숫자 중에서 5를 지금 맨 끝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100의 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100의 자리에 절대로 넣을 수 없는 숫자가 또 있어요. 0은 제외하고. 그럼 몇 가지 중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4가지 중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괜찮으시죠? 1, 2, 3, 4, 4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넣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1을 넣었다고 칩시다. 남아있는 숫자가 총 몇 개가 되냐면 그쵸? 0, 2, 3, 4.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는 경우 4가지가 되겠어요. 2개 곱하면 16가지 됩니다. 20가지, 16가지. 여기서 지금 그냥 선생님이 넘어가려 했는데 중간에 더하기 쓴 거 보이세요? 그래요? 처음에 각각의 파트에서 우리가 할 때는 곱하기 해가지고 4, 4, 5, 4, 20, 4, 4, 16 막 곱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서 더하게 된 이유는요. 아시죠? 자, 이런 거죠, 지금. 세 자리 자연수인데 끝자리가 100이다. 0이다. 여기는 끝자리가 5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2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케이스예요. 그쵸?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더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더하기를 넣었다.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하튼지 간에 이런저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 자연수는 총 36개가 된다라는 거.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할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1학년 내용이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수를 세고 합의 법칙을 쓸 것인가 곱의 법칙을 쓸 것인가를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때까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확률 단원 갈 때까지 계속 이제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순열 단원 공부할 거거든요. 책 한번 읽어보고 오시거나 좀 기억을 더듬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